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번에 분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좋은 기회다. 수도권의 역세권 구축 아파트 단지 잘 찾아보면 좋은 아파트 단지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양 시장이 핫했을 때, 2, 3년 전에 분양 시장이 핫했을 때 분양 준비를 하셨던 분들, 나 분양 통장도 있고 청약 통장이 있어. 이거 근데 그냥 또 썩혀? 또 나중에 핫해질 때는 다시 또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썩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양 시장이 안 좋긴 안 좋아요.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잘 되는 분양들은 있어요. 경쟁률이 높은 분양들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군데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안 좋았던 부분들, 지금 위에 두 개가 이제 분양해서 조금 안 좋았던 것들,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잘 됐던 것들, 얘네들 보고 얘네들은 왜 안 됐을까? 얘네들은 왜 잘 됐을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어디에 분양을 넣어봐야 될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기존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설명 참고해서 이제 새로 분양들 나올 때 여기는 몰릴 거야, 여기는 안 몰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연습 삼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도건차의 SK뷰 같은 경우는요, 전체 2633호 가운데 신규로 들어갔던 게 한 900호, 899호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미계약분이 508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신규 분양 중에서 56.5%가 미계약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된 거죠. 자, 얘네들은 어딨냐? 지금 여기 있는데, 자, 인도건차의 SK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5구 타입이 7억 7천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5구 타입이 7억 7천에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99 타입, 112 타입이 12억 13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얘네 거 보면은요, 이 주변의 단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5구 타입이면 여기 지금 레미안 에버하임도 있고, 여기 이편에서당 인도건 더 퍼스트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5구 타입,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쵸? 25평 정도, 7억 2천 잡혀 있죠. 여기가 아까 7억 7천이었어요. 여기가 7억 2천이었고요. 그러면은 주변 시세보다 얼마 정도, 한 몇 천 정도 싸게 들어가요. 그렇죠? 몇 천 정도 싸게 들어가는데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주변보다. 근데 여기서 인도건차의 SK뷰를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이사 비용이든 아니면 확장 비용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주변의 시세랑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지. 주변의 시세가 예전에 최고점에 있을 때 한 10억, 8억, 9억 정도 됐으면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쯤 분명히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기는 좀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되면서 실거래가가 빠질 때 다들 손을 털어버린 거죠.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됐던 동네예요. 관심도 되게 많이 몰렸었던 동네고, 근데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큰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주변 시세 떨어지면서. 그리고 안양, 평촌, 두산, 리브더 프라임 같은 경우는 신규 178호 중에서 111호 미계약분이 나왔어요. 62% 정도가 미계약분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근처에 이제 안양, 평촌, 두산, 리브더 프라임 여기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5구 타입이 6억 8천 정도 잡혀 있는, 그죠? 5구 타입 6억 8천 정도 잡혀 있고, 바로 옆에 지금 보면은 평촌, 두산, 리버뷰 있죠. 자, 얘 지금 5구 타입 6억 8천.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5구 타입 8억. 자, 그러면은 금액적인 차이로 봤을 때 얘는 8억 5천이고 얘는 6억 8천이죠. 한 1억 좀 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등기비용 처리하는 거는 어차피 둘 다 들어가는 거 상관없는데, 확장비용, 이사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도 큰 시세 차익을 느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분양가라 함은 기존에 있는 단지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에 크게 저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청약 통장을 쓴다, 요거는 사람들이 좀 기피한다, 이 얘기예요. 좀 그렇잖아.
대신에 이제 잘 된 것들, 예를 들면은 용인 동백 호수공원 두산 리브 더 제니스라고 하는 지주택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보면은요, 25평 분양가가 4억 7천 정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평균 경쟁률이 21%다. 21대 1 나왔죠. 경쟁률 높죠, 지금. 뭐 미분양, 뭐 미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좀 높았어. 그리고 지금 25평 분양가 4억 7천인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기는 없고, 여기도 평수가 크네요. 지금 주변에 평수들이 다 커가지고 마땅히 비교해 볼 만한 데가 없는데, 같은 평형대가 아니라도 비교를 해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여기가 주변에 지금 어때요? 30평대가 6억 3천 정도, 30평대가 5억, 6억 정도 잡혀 있죠. 6억 좀 밑으로 잡혀 있고 6억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여기는 30평대가 어때요? 5억 5천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비해서 한 5천 정도 저렴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연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2007년도, 2007년도 얘는 2025년도 신축 건물인데 주변 단지보다 훨씬 더 낮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사람들이 또 몰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금액이 저렴한데, 물론 확장하고 뭐하고 하면은 비슷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신축 건물이고 얘네들은 어때요? 금액들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단지들이죠, 지금. 그쵸? 가격선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아까 인덕원 혹은 안양을 비교했을 때는 10억 가까이 갔다가 이제 7억까지 떨어지는 단지인데, 여기는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는 실거주가 많은 단지니까 버티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주변에 가격을 버텨주고 있는 단지들이야. 근데 구축이야. 그리고 이거에 다른 데보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늦게 지어지는 신축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분명히 얘네들보다 훨씬 더 오를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가 많지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 양정, 자이더샵, 지방인데도, 부산 양정동 지방인데도 여기도 상당히 많은 경쟁률을 갖게 됐어요. 56.34대 1. 그쵸? 흔치 않은 거죠. 지방인데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형성이 되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 비교 대상 단지가 없어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84 타입이 6억 8천 잡혀 있는데, 옆에 볼게요. 연산 롯데캐슬. 자, 84 타입 3억 7천 잡혀 있죠. 그쵸? 얘는 6억이고 얘는 7억이고 더 낮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역과 더 가깝고, 물론 얘도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보다는 일로 가는 게 왜? 부산의 중심가랑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부산은 지역적인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브랜드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로 들어오면 무조건 몰려요. 단지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갖고, 지방이라서 분양시장 다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변수들이 있죠. 물론 큰 변수들은 아닌데 그래도 지방이라고 무조건 망하진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 대구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대구 두류역 자이. 자, 대구 두류역 자이,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정보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대구 두류역 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 보면은요, 대구에서도 서구예요. 달성구나 수성구 같이 핫한 곳이 아니라 대구 서구인데도 11.3대 1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84탑이 8.2억으로 가격 대를 형성했고요. 그러니까 대구라고 무조건 다 망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분양권을 쓸만한 분양단지들 어디냐, 주변 시세랑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주변 시세에서 만약에 주변 시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 단지야, 그러면은 이 시세 차익을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시세 차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니까 요만큼의 시세 차익이 있겠다. 근데 얘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쵸? 더 떨어질 수 있다나. 그쵸? 그럼 리스크야. 근데 좀 안 떨어져. 버티고 있는 단지야. 그러면 이거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분양 시장이 죽었다, 부동산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은, 여기서 저렴하다는 기준은 동일 단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쟁되는 단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분양 몰려요.
분양은 당연히 몰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성비 좋구나,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몰리거든요. 무조건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손 놓고 있지는 않다, 이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청약통장 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쓰세요. 지금만큼 쓰기 좋을 때도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모집 공고들이 뜨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읽는 건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단지들의 시세를 확인을 하세요. 주변 단지들의 가격을 버티고 있고 내가 이 분양권을 썼을 때 시세 차익이 나올 것 같다, 안정적이다 라고 하면 분양권 쓰는 게 맞아요. 물론 여기서 분양권 쓸 때 시세 차익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옵션의 확장 비용 같은 것들은 다 포함해서 시세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확장 안 하면 나중에 집에 안 나가니까. 그렇죠? 이런 옵션들을 충분히 계산을 하고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분양은 할 만한 곳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분양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보세요. 분양 통장 있는 분, 청약 통장 있는 분들은 분양 시장에서도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실거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생각 변함이 없어요. 수도권 주변에 역세권, 교통 좋은 데로 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 실거주하면서 남는 청약통장, 분양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변 시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 나오면은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요거를 오늘 설명드리러 나왔어요. 자, 유튜브에서 혹은 뭐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들이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 뭐 분양 완전히 바닥 쳤네, 뭐 PF 안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 줄줄이 도산 났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닌 경우는 이슈가 안 되니까,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쨌든 투자, 선택, 사는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뉴스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뉴스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즉 폭락장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정보가 지금 많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분양 괜찮다, 이 단지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걸러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걸러보고 찍어보고 여기에 주변 시세 비교하고 주변 시세보다 내가 평가를 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들어가셔라, 이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